새벽 마룻바닥에 분필로 수학 공식을 써내려가는 만수의 손이 멈추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가 아니었어. 나는 가르쳤고, 풀었고, 살아냈다. 40년간 묻어뒀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휴대폰을 꺼내 로버트 교수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교수님, 저는 강연을 하겠습니다. 언제든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가족들의 반대도 세상의 의심도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75세의 새로운 도전을 결심한 만수의 눈빛이 불타오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감동 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따뜻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허름한 국밥집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 6시부터 벌써 육수를 우리는 냄새가 골목 전체를 감쌉니다. 75세의 박만수는 이미 2시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오랜 세월 뜨거운 국자와 차가운 물에 시달려 굳어졌지만 여전히 가지런하고 정확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마치 칠판에 수학 공식을 적던 교사 시절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돼지 사고를 우린 육수는 벌써 12시간째 끓고 있습니다. 만수는 거품을 걷어내며 정성스럽게 국물 맛을 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국물 하나에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소금 간을 맞추는 것부터 파와 마늘의 비율까지 모든 것이 수학처럼 정확해야 합니다. 음식도 결국 비례와 균형의 학문이지. 만수가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아저씨, 돼지국밥 하나 주세요. 첫 손님이 들어서며 인사를 건넵니다. 만수는 능숙하게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내어놓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그릇 너머로 손님의 만족스러운 표정이 보입니다. 역시 이 집 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벌써 30년째 다니고 있는데 맛이 변하지 않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만수의 마음 한편이 따뜻해집니다. 오전 내내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지나가던 직장인들까지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이 작은 국밥집에서 하루의 에너지를 충전해 갑니다. 만수는 그들 하나하나를 기억합니다. 누가 맵게 먹는지, 누가 밥을 적게 먹는지, 누가 김치를 많이 먹는지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지자 아들 박준호가 가게로 들어섭니다. 40대 중반인 준호는 정장 차림으로 여전히 회사 업무에 쫓기는 듯한 표정입니다. 아버지, 또 이러고 계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75세인데 언제까지 이런 장사를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 친구들이 할아버지가 국밥집 한다고 놀림받는다고 하잖아요. 만수는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준호의 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창피하잖아요, 정말.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에요. 아버지가 교사 출신인데 이런 장사를 하신다니까. 준호는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냅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다 은퇴하셔서 편안히 지내시는데 아버지만 왜 이렇게 고생을 하세요? 만수는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40년 동안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던 자신이 이제는 아들에게조차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박힙니다. 하지만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고 무엇보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좋았고 무언가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일 자체가 보람이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아직 건강한데 뭘?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건강하시다고요? 벌써 몇 번이나 허리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장사 정리하시고 집에서 쉬세요. 제가 용돈 드릴게요. 준호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도 있지만 무엇보다 체면을 차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아들아,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내 손으로 벌어서 내 발로 서고 싶어. 만수의 목소리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고집만 세게 부리지 마시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나이가 나이인데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준호는 한숨을 쉬며 가게를 나갑니다. 준호가 나간 후 만수는 홀로 가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재래시장의 오후는 여전히 분주합니다.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 생선을 손질하는 아저씨, 떡을 만드는 할머니,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마음속에는 어딘지 모를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연 자신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요? 배움이 밥을 먹여주진 못했지만 만수가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아직 내 머린 살아있는데 말이지. 그의 손은 무의식 중에 주머니 속 낡은 볼펜을 만지작거립니다. 교사 시절부터 늘 가지고 다니던 것입니다. 펜촉은 이미 다 닳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 볼펜으로 얼마나 많은 수학 문제를 풀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던가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만수의 생각은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 국밥집을 하면서도 틈틈이 수학 문제를 풀곤 했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간단한 퍼즐이나 십자 말풀이는 물론이고 가끔 인터넷 카페에서 본 수학 문제들도 혼자서 끄적여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면 또 아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니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해왔습니다. 가게 벽 한편에는 낡은 달력이 걸려 있고 그 옆에는 만수가 직접 쓴 메뉴판이 붙어 있습니다. 네모 반듯한 글씨체는 여전히 교사다운 정갈함을 보여줍니다. 손님들은 그 글씨를 보고 글씨 참 잘 쓰시네요 라고 말하곤 했지만 만수는 그저 쑥스럽게 웃기만 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재래시장, 국밥집의 하루도 서서히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면 만수는 또다시 혼자가 됩니다. 설거지를 하고 내일 준비를 하면서도 그의 마음 한편에는 무언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수학의 아름다움을 가르치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과연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모습일까요? 하지만 만수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국밥집 주인이지만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는 살아 숨쉬는 지식과 경험이 가득하니까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가게를 나갑니다. 만수는 천천히 의자들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다리가 묵직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조용해서 좋습니다. 시장 골목은 이미 적막에 쌓여 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가게 안을 비춥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손님 중 한 명이 뒷좌석에 신문을 두고 간 것이 보입니다. 만수는 신문을 집어들며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지만 문득 호기심이 생겨 펼쳐봅니다. 경제지 메인 기사들은 복잡한 경제 용어들로 가득하지만 뒷장으로 넘기자 흥미로운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40년간 미해결 수학 난제,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해 제목이 눈길을 끕니다. 만수는 안경을 고쳐 쓰고 기사를 자세히 읽어봅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한 유명 대학교의 수학과에서 40년 전부터 연구해온 복잡한 함수 방정식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수학자들이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이 문제를 푸는 사람에게는 거액의 상금까지 걸려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하네. 이 문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만수가 중얼거리며 문제를 다시 살펴봅니다. 복잡해 보이는 함수 방정식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교사 시절에 학생들에게 내주던 응용 문제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훨씬 복잡하고 고난도이지만 기본 원리는 같아 보입니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볼펜을 꺼냅니다. 펜촉이 다 닳아서 잘 써지지 않지만 그래도 쓸만합니다. 신문 여백의 문제를 다시 써보고 천천히 접근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변수를 정리하고 이 부분은 치환을 해보자. 오랜만에 수학 문제를 접하니 마음이 설렙니다. 처음에는 막막해 보이던 문제였지만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니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수는 40년간 수학을 가르치면서 쌓인 경험과 직감을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합니다. 이 부분은 로그 함수로 변환하면 되겠고, 여기는 미분을 활용해야겠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문제에 빠져든 만수는 신문 여백이 부족해지자 각의 영수증 뒷면까지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복잡한 계산 과정들이 종이 위에 빼곡하게 채워져 갑니다. 마치 교실에서 칠판에 수식을 써가며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때처럼 만수의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아,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갑자기 해답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만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계산을 이어갑니다. 함수의 특성을 이용한 변환, 극한값의 활용, 그리고 마지막 단계까지 모든 과정이 논리적으로 들어맞습니다. 밤 2시가 다 되어서야 만수는 마지막 계산을 끝냅니다. 손목이 아프고 눈도 침침하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 가슴을 가득 채웁니다. 이게 정말 맞나? 만수는 자신이 쓴 답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 오류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내 의구심이 듭니다. 내가 뭔데? 세계의 수학자들도 못 푼 문제를 내가 풀었다고? 만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분명 어딘가에서 실수를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문제를 잘못 이해했거나요. 75세의 국밥집 주인이 40년간 미해결된 수학 난제를 푼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장난삼아 끄적인 거지 뭐. 만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신문을 접어둡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오랜만에 머리를 써서 그런지 기분이 상쾌합니다. 마치 젊은 시절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그 짜릿함이 되살아나는 듯합니다. 잠시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만수는 교사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때도 이렇게 밤늦게 학생들 숙제를 채점하고 다음 날 수업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문제에 막혀서 밤새 고민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행복했습니다. 지식을 탐구하고 학생들과 나누는 기쁨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청소를 하면서도 만수의 머릿속에는 어젯밤의 계산 과정이 맴돕니다. 정말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확인하고 싶지만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아들한테 말하면 또 나이 들어서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핀잔을 들을 것이 뻔합니다. 오전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시작되지만 만수의 마음속에는 어젯밤의 경험이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그 문제를 풀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착각일까요? 아저씨, 국밥 하나 주세요. 단골 손님이 주문을 합니다. 만수는 평소처럼 국밥을 끓여주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 문제가 떠오릅니다. 국자를 들고 국물을 떠가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어젯밤의 계산 과정을 되짚어 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지자 만수는 다시 신문을 펼쳐봅니다. 자신이 써놓은 계산 과정들이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틀린 곳은 없어 보입니다. 정말 이게 답일까?
만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옵니다. 설령 답이 맞다고 해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75세의 국밥집 주인이 세계적인 수학 난제를 풀었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만수는 신문을 대충 접어서 구석에 둡니다. 그냥 혼자만의 작은 즐거움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정리를 하면서도 만수는 계속 그 문제를 생각합니다. 정말 맞는 답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괜히 나서서 망신당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교차합니다. 결국 만수는 신문을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습니다. 그냥 잊자. 나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하지만 쓰레기 봉투 속에서도 그 신문은 만수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꿀 작은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예감과 함께 말입니다. 쓰레기 봉투에 던져진 신문이지만 만수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문제가 맴돌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고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만 어젯밤의 계산 과정이 떠오릅니다. 정말 맞는 답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착각이었을까요? 아저씨, 오늘도 일찍 여셨네요. 단골 할머니가 들어오며 인사를 건넵니다. 국밥 하나 주세요. 오늘은 왜 이렇게 생각에 잠겨 계세요? 할머니의 말에 만수는 화들짝 정신을 차립니다. 아, 그냥 잠을 못 잤나 봅니다. 곧 나오겠습니다. 오전 시간이 지나가고 점심때가 되자 평소보다 손님이 적습니다. 만수는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 어제 버린 신문을 다시 꺼내봅니다. 쓰레기 봉투에서 구겨진 채로 나온 신문을 펼치며 자신이 써놓은 계산 과정을 다시 살펴봅니다. 아무리 봐도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때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만수는 급히 신문을 접어서 치우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키가 크고 머리가 하얀 외국인 노인이 한국인 젊은 남자와 함께 들어서는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박만수 씨 계신가요? 젊은 남자가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만수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젊은 남자는 외국인 노인에게 뭔가를 통역해주고는 다시 만수를 향해 말합니다. 저는 통역사 김민준이고 이분은 미국에서 오신 로버트 교수님이십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수학과에서 오셨어요. 만수는 더욱 당황합니다. 왜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허름한 국밥집까지 찾아왔을까요? 로버트 교수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바로 어제 만수가 버렸던 그 신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신문이 사진으로 찍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사진을 보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이 계산 과정, 박만수 씨께서 쓰신 것이 맞나요? 만수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어떻게 자신이 쓴 계산 과정이 사진으로 찍혀서 미국까지 전해진 것일까요? 아, 그게 저는 그냥 심심해서 끄적인 것뿐인데요. 만수는 쭈뼛쭈뼛 대답합니다. 통역사가 로버트 교수의 말을 전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계산 과정이 정말 놀랍다고 하십니다. 40년 동안 세계의 수학자들이 풀지 못했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고요. 혹시 어디서 수학을 공부하셨나요? 저는 그냥 중학교에서 수학교사를 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10년 전에 은퇴했고요. 만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말 자신이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낸 것일까요? 믿기지 않습니다. 이때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구경하러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만수 아저씨 가게에 외국 사람이 왔네.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가게 앞에 몰려듭니다. 평소 조용하던 국밥집이 갑자기 구경꾼들로 가득해집니다.
로버트 교수는 흥분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통역사에게 말합니다. 통역사가 전하는 내용은 더욱 놀랍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문제 해답의 독창성과 정확성에 대해 극찬하고 계십니다. 특히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한 치환 방법이 정말 기발하다고 하시네요. 정말 제가 맞게 푼 건가요? 만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통역사가 다시 교수의 말을 전합니다. 맞습니다. 완벽한 답입니다. 어떻게 이런 접근 방법을 생각해 내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냥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봤거든요. 기본 원리는 같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로버트 교수는 더욱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이 어떻게 교수님께까지? 만수가 궁금해하자 통역사가 설명합니다. 어제 청소부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치우다가 이 계산 과정을 발견하고 신기해서 아들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대요. 그 아들이 대학원생인데 지도교수한테 보여줬더니 그 교수가 미국에 있는 로버트 교수님께 연락한 거죠. 만수는 더욱 놀랍니다. 자신이 버린 쓰레기가 이렇게 큰 일로 번질 줄이야. 그럼 정말 제가 그 문제를 푼 건가요? 네, 완벽하게 풀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내일 당장 언론에 발표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변 상인들은 더욱 웅성거립니다. 만수 아저씨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했다는 거야? 수학 문제를 풀었다는데.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야?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로버트 교수는 다시 통역사에게 뭔가를 말합니다. 교수님께서 박만수 선생님께 정식으로 논문 공동 저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미국 대학교에서 강연도 해주셨으면 한다고 하시네요. 강연이라니요? 저 같은 사람이? 만수는 당황하기만 합니다. 저는 그냥 국밥이나 끓이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로버트 교수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습니다. 통역사가 전합니다. 교수님 말씀이 진정한 수학자는 나이나 직업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때 만수의 아들 준호가 가게로 들어옵니다. 밖에 몰린 사람들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온 것입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준호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역사가 준호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자 준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수학 문제를 풀었다고요? 그것도 세계적인 난제를?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아버지, 설마 이상한 일에 휘말리신 건 아니죠? 만수는 아들의 반응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로버트 교수는 명함을 건네며 연락처를 주고 내일 다시 찾아오겠다고 말한 후 가게를 나갑니다.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지고 가게는 다시 조용해집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 어려운 문제를 푸신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 것 같구나. 나도 믿기지 않지만 준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평생 자신이 무시해왔던 아버지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낸 것입니다. 로버트 교수가 떠난 후 국밥집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시장 전체는 이미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고 저녁 시간이 되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만수의 가게 앞을 지나다니며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만수 아저씨가 그런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거야? 외국 교수까지 찾아왔다잖아. 우리 시장에서 천재가 나왔다니. 상인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평생 이웃으로 지내온 만수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낸다는 것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가족들 반응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준호가 며느리 정미와 함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정미의 표정은 영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어제 그 일 때문에 동네가 난리라던데 정말이에요? 만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나도 아직 믿기지 않지만. 정미는 팔짱을 끼며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이 뭘 아신다고요? 그 외국 사람이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준호가 말렸지만 정미는 계속했습니다. 요즘 노인분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고 하잖아요. 아버님께서 혹시 속으신 거 아니에요? 정미의 말에 만수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때 가게 문이 열리며 만수의 형 박만복이 들어왔습니다. 78세인 만복은 평생 동생을 질투해왔습니다. 동생이 대학을 나와 교사가 된 것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야, 만수야.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며? 형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신문에 있던 문제를 풀어봤을 뿐인데. 만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만복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평생 교실에서만 살던 놈이 무슨 세계적인 문제를 풀어?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만복의 말에 웅성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만수 아저씨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나? 아무래도 좀 이상하긴 해.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그래도 외국 교수가 직접 와서 확인해 줬잖아요. 만수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만복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 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요즘 언론에서 화제거리 만들려고 얼마나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정미가 만복의 말에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아버님이 갑자기 유명해지신다니 너무 이상해요. 이제 와서 뭘 잘났다고 떠들어댄다고. 정미의 말은 점점 독설이 되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잖아요. 우리 집안 창피하게 만들지 마세요. 만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들조차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정말 문제를 풀었는데. 아버지, 설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뭘 아신다고요? 기사에서 오보가 난 거예요. 이때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가게 텔레비전에서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재래시장의 한 국밥집 사장이 40년간 미해결된 수학 난제를 해결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화면에 만수의 모습이 나오자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만수 씨는 중학교 수학교사 출신으로 현재 75세의 나이에도 재래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로버트 교수는 박 씨의 해답이 완벽하다고 극찬했습니다. 뉴스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우와, 진짜 뉴스에 나왔다. 우리 만수 아저씨가 대단하네. 하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가족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뉴스에 나왔다고 다 진짜는 아니잖아요. 정미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요즘 가짜 뉴스도 많다고 하는데. 만복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론에서 관심 끌려고 과장한 거야. 만수가 뭘 안다고. 하지만 곧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수의 조카 박성호가 가게로 뛰어왔습니다. 삼촌, 큰일 났어요. 성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삼촌 가게 권리금을 노리고 소송을 걸겠다고 해요.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송이라니? 성호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길 삼촌이 갑자기 유명해지면 이 가게 권리금이 엄청 올라갈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 건물 원래 할아버지 명의였잖아요. 아버지가 상속권을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만복이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버지 유산을 내가 혼자 다 차지할 생각이야? 나도 아들인데. 만수는 어이없었습니다. 형님, 그때 형님이 포기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가게를 인수받은 거잖아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내가 갑자기 유명해져서 가게 값이 올랐으니 나도 내 몫을 받아야지. 만복의 욕심이 드러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이없어 했지만 만복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아버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삼촌까지 이러시니까. 만수는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도 잠깐, 가족들의 욕심과 질투, 의심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문제를 풀었을 뿐인데. 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과 감정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흩어진 후 만수는 혼자 텅 빈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자신을 천재라고 불렀지만 현실에서는 가족들조차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더 큰 갈등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일인가? 만수는 자문했습니다. 문제를 풀었을 때의 그 기쁨은 이미 사라지고 남은 것은 복잡한 현실뿐이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요? 하지만 만수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수학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어. 비록 사람들은 자신을 의심하고 질투하지만 수학 그 자체는 순수했습니다. 진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만수를 둘러싼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로버트 교수로부터 정식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초청장을 받아든 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교에서 자신을 초청한다니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국까지 가실 생각이에요? 준호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이도 75세인데 무슨 강연을 하신다는 거예요? 며느리 정민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국밥집이나 지키세요. 우릴 더 이상 창피하게 만들지 마요. 만수는 가족들의 반대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 아버지,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현실을 보세요. 아버지가 무슨 세계적인 수학자예요? 그냥 운 좋게 문제 하나 맞힌 것뿐이잖아요. 이때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형 만복이 변호사와 함께 가게로 들어온 것입니다. 만수야, 내가 말했지? 이제 정말로 소송을 시작한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건물과 가게에 대한 상속권 분쟁 소송입니다. 즉시 영업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만수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형님, 이럴 수는 없어요. 이 가게는 제가 10년 넘게 운영해온 곳이라고요. 하지만 만복은 냉정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내 권리가 있어. 내가 갑자기 유명해져서 가게 가치가 올랐으니 나도 내 몫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영업 중단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승인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해요. 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평생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만수 아저씨 가게를 왜 닫아? 형제끼리 이럴 수가 있나? 하지만 만복은 뻔뻔했습니다. 내 권리를 찾는 것뿐이야. 내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역 언론사에서
만수에 대한 의혹 기사를 냈다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국밥집 사장의 수학 실력, 과연 진짜일까?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는 만수의 학력과 경력을 자세히 파헤치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만수 씨는 지방의 작은 사범대학 출신으로 특별한 수학적 성과를 낸 적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세계적인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전문가들의 회의적인 의견도 인용했습니다. 만수는 기사를 읽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도 진짜 만수 아저씨가 그런 문제를 풀었을까? 뭔가 이상하긴 해 하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미국 갈 생각도 접으시고 조용히 지내세요. 정미도 거들었습니다. 진짜 우리 가족 망신만 시키고 있어요. 이제 그만 정신 차리세요. 설상가상으로 가게 임대료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나타나서 임대료를 2배로 올리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만수 씨가 유명해졌으니 이자리 가치가 올랐어요. 당연히 임대료도 올려야죠. 건물주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만수는 사면 초가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반대하고 형은 소송을 걸고 언론은 의심하고 건물주는 임대료를 올리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만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에 혼자 앉아있던 만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이 착각했던 것일까요? 그 문제를 제대로 푼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 말대로 그냥 운이 좋았던 것뿐일까요? 내 인생이 뭐였나? 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교사도 결국 별로였고 국밥집 사장도 실패했고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나는 실패자일 뿐이야. 이때 가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로버트 교수와 통역사였습니다. 박만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초청장은 받으셨나요? 통역사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저는 강연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로버트 교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통역사가 이유를 묻자 만수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하고 소송까지 걸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 문제를 제대로 푼 것인지도 확신이 안 서요. 만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로버트 교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통역사가 교수의 말을 전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선생님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하십니다. 그냥 저는 여기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만수가 고개를 떨굽니다. 국밥이나 끓이며 평범하게 살겠어요. 제가 무리했나 봅니다. 로버트 교수는 아쉬운 표정으로 가게를 나갔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만수는 빈 가게에 혼자 남았습니다. 초청장을 다시 꺼내 보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꿈 같은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착각했나? 만수는 자책했습니다. 75세 국밥집 주인이 무슨 수학자가 된다고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만수도 모르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만 그가 푼 그 문제만큼은 진실이었습니다. 그 진실이 그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줄 수 있을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만수를 둘러싼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임시 영업 중단 가처분이 승인되어 국밥집 문에는 법원 직인이 찍힌 폐쇄 명령서가 붙었습니다. 30년간 운영해온 가게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만수는 빈 가게 앞에 서서 멍하니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던 시장 상인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젓습니다. 만수 아저씨 참 안 됐네. 형제끼리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하지만 아무도 구체적인 도움은 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만수를 맞이하는 것은 더욱 차가운 가족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제 만족하세요? 정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괜히 나서서 이 꼴이 됐잖아요. 처음부터 조용히 지내시지 그랬어요. 준호도 아버지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동네 망신이 됐어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놀림받는다고 하고. 만수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조차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절망은 그날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만수에 대한 심층 탐사 프로그램이 방송된 것입니다. 재래시장의 수학 천재, 과연 진실인가? 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만수의 과거를 철저히 파헤쳤습니다. 박만수 씨는 사범대학 졸업 후 40년간 중학교에서 근무했지만 특별한 연구 성과나 논문 발표 경력이 없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또한 은퇴 후 국밥집을 운영하며 평범한 생활을 해왔는데 갑자기 세계적인 수학 난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소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고난도 문제는 수년간의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 대학 교수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풀었다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프로그램은 만수가 사기극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만수는 프로그램을 보며 마음이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착각했던 것일까요? 그 문제를 제대로 푼 것이 맞을까요? 가족들의 반응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됐죠?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정미가 쏘아붙였습니다. 아버님이 무슨 천재라고. 준호도 고개를 젓습니다. 아버지,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평생 뭐였나? 교사로서도 별다른 성취가 없었고 국밥집 사장으로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는 실패자일 뿐인가.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5년의 인생이 모두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만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로 나가 앉았습니다. 조용한 새벽, 세상은 고요했지만 만수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문득 책장 구석에서 먼지 쌓인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사 시절의 물건들을 넣어둔 상자였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수학 교과서, 학생들의 과제물, 그리고 자신이 직접 만든 문제집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문제들이네. 만수는 오래된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40년 전 학생들을 위해 직접 만든 수학 문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하려고 고민했던 흔적들,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단계별로 난이도를 조절한 문제들.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만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들을 다 만들었구나. 젊은 시절의 자신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밤새워 문제를 만들고 더 나은 설명 방법을 고민했던 그 시절. 마룻바닥에 앉아 낡은 분필을 꺼냈습니다. 교사 시절부터 간직해온 분필이었습니다. 만수는 마루에 그 유명한 문제를 다시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 단계씩 풀어나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변수 분리를 하고 만수의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치환을 적용하면 복잡한 수식들이 마루 위에 펼쳐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칠판처럼 거실 마루가 수학 공식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문제에 몰입한 만수는 다시 한번 해답에 도달했습니다. 같은 답이었습니다. 논리적 오류도 없고 계산 실수도 없었습니다. 맞아. 내가 제대로 푼 거야. 그 순간 만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시절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수학의 아름다움을 가르치던 그때의 눈빛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가 아니었어. 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가르쳤고 풀었고 살아냈다. 만수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친 그 경험이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준 거야. 만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가족들의 반대도 사람들의 의심도 언론의 비판도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사추세츠에 가겠어. 만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수학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 문제를 풀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새벽 6시 만수는 휴대폰을 꺼내 로버트 교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수님, 저는 강연을 하겠습니다. 언제든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만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모든 반대와 의심을 뚫고 자신의 진실을 증명할 때가 온 것입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만수의 모습에서 꺾이지 않는 인간의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교수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박만수 선생님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치셨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세요? 온 동네가 아버지를 의심하고 있는데 미국까지 가서 망신당하실 생각이에요? 정미도 거들었습니다. 제발 현실을 보세요. 만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가족들은 어이없어 했지만 만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그때 모든 책임을 지겠어. 여권을 만들고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동안에도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시장 상인들조차 만수 아저씨가 정말 가신다네 괜한 고생하시는 거 아냐? 하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 공항에는 아무도 배웅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끝까지 반대했고 친구들도 말렸습니다. 만수는 홀로 공항에 서서 출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75세에 처음 타보는 국제선 비행기, 처음 가보는 미국. 15시간의 긴 비행 끝에 보스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로버트 교수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박만수 선생님, 정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수의 환한 미소에 만수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캠퍼스는 만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연을 한다고요?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은 40년간 미해결된 문제를 해결한 분이에요. 강연 전날 밤 만수는 호텔 방에서 뒤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밤이지만 미국에서는 낮은 시차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내일에 대한 긴장감이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 많은 천재들 앞에서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강연 당일 만수는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입어보는 정장이 어색했지만 마치 교사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박만수, 넌 할 수 있어. 강의실에 들어서자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수학자들, 대학원생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만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할 박만수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로버트 교수의 소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그 박수 속에서 반신반의하는 시선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만수를 비쳤습니다. 거대한 칠판 앞에 선 만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한국의 가족들, 의심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칠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만수입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수학자가 아닙니다. 그냥 평생 수학을 사랑한 사람일 뿐입니다. 만수는 분필을 들고 칠판에 그 유명한 문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함수 방정식이 칠판에 나타나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제 학생들에게 냈던 문제가 생각났습니다. 물론 훨씬 어렵고 복잡했지만 기본 원리는 같더군요. 만수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서 변수를 분리해야 합니다. 칠판의 첫 번째 단계가 적혔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던 만수였지만 수학 문제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점점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마치 40년 전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때처럼 자연스럽고 명확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함수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수의 손이 칠판을 가득 채워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로그 함수로 변환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만수는 계속해서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치환을 통해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잡했던 방정식이 점점 간단해져 갔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이어진 설명 끝에 만수는 마지막 답을 칠판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는 마지막 숫자가 칠판에 적히자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칠판을 바라보며 계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가 전염되어 강의실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브라보! 놀랍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로버트 교수가 무대로 올라와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강연이었습니다. 당신의 해법은 완벽할 뿐만 아니라 독창적입니다. 다른 교수들도 앞다투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한 젊은 대학원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생각해내셨나요? 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배운 거예요. 복잡한 문제도 기본으로 돌아가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만수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네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앞으로도 연구를 계속해 주세요. 만수는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한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나다. 아버지, 강연 어떻게 됐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공했어.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줬단다. 전화 너머로 준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를 믿지 못해서. 만수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이제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지?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강연이 끝나고 일주일 후 만수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예상치 못한 환영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기자들과 시민들이 박만수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하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만수는 어리둥절했지만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가족들이 공항에 나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아버지를 믿지 못해서. 정미도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너무 짧게 생각했어요. 괜찮다. 너희들이 걱정했던 것도 이해해. 만수는 따뜻하게 가족들을 품어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길, 준호는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겠어요. 하지만 만수가 진짜로 돌아가고 싶었던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재래시장의 국밥집이었습니다. 다행히 소송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형 만복이 갑자기 소송을 취하한 것입니다. 만수의 성공을 본 후 부끄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재래시장에 도착한 만수를 본 상인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 만수 선생님이 돌아왔네. 미국에서 대박 터뜨렸다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생 이웃으로 지낸 사람들의 진심 어린 환영이 만수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국밥집 그만두고 대학교 가시는 거 아니에요?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궁금해했습니다. 만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이게 제 자리니까요. 국밥집 문을 다시 열던 날, 만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 달 가까이 비어있던 가게가 다시 생기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익숙한 국자 소리, 끓는 국물 소리,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국밥 먹어봐야지. 천재가 끓인 국밥은 어떤 맛일까?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 국밥 하나 주세요. 그런데 정말 미국에서 강연하고 오신 거 맞아요? 젊은 직장인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만수는 국밥을 끓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국밥 맛이죠. 한 그릇을 받아든 손님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감탄했습니다. 와, 이 국밥 진짜 천재적이에요. 만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학이든 요리든 기본에 충실하면 답이 나와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평소 단골들뿐만 아니라 멀리서부터 찾아온 사람들까지. 가게가 북적거렸습니다. 선생님, 사인 좀 해주세요. 같이 사진 찍어주세요. 만수는 모든 요청에 친절하게 응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로버트 교수가 한국 방문 중에 국밥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박만수 선생님, 여기가 당신의 연구실이군요. 교수는 허름한 국밥집을 신기해했습니다. 교수님도 국밥 드셔보세요. 만수가 정성스럽게 끓인 국밥을 내어놓았습니다.
로버트 교수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을 크게 뜨며 엄지를 들었습니다. 원더풀. 이것도 하나의 예술이네요. 교수는 통역사를 통해 말했습니다. 진짜 천재는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만수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저녁 무렵 만수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년 전 제자였던 김영수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수학교사가 된 그는 선생님 덕분에 수학의 재미를 알게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게 기억나요. 수학은 삶의 모든 곳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만수는 옛 제자들을 보며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밤이 되어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고 만수는 홀로 가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해주고 응원해주고 사랑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성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만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75세의 국밥집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세상이 인정해 준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천재든 장사꾼이든 만수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게 제일 큰 수학이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연 만수는 첫 손님을 맞았습니다. 아저씨, 국밥 하나 주세요. 건설 현장 아저씨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금방 나가요. 뜨거운 국밥을 받아든 아저씨가 한 숟가락 떠먹고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역시 여기 국밥이 최고야. 천재가 끓인 국밥이라 그런가? 만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담아서 끓여서 그래요. 가게 입구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만순의 국밥집이라는 간판 옆에 작은 글씨로 세계가 인정한 맛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수에게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도 만수는 국자를 들고 뜨거운 국밥을 끓입니다. 비록 허름한 재래시장 국밥집이지만 이곳에는 세계가 인정한 노인의 빛나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나이 든다고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허름한 간판을 천천히 비추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 안에서는 75세의 박만수가 여전히 행복하게 국밥을 끓이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오늘 박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나이는 숫자일 뿐 꿈을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나이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